그런데 말입니다. 노보스 인더스트리.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전설의 F1의 전설. 네. 스쿠데리아 페라리. 지금 말씀 들어보면서 네. 저도 놓치고 있었던 건데 페라리를 그러면 왜 이렇게 저도 모르게 피가 끓었나 보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터스포츠나 스포츠카를 좋아할 때 스포츠카는 말 그대로 스포츠 버전, 시합 버전이잖아요. 자동차 경주에서 페라리 팀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으니까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이클 조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피가 끓어오르면서 나이키 운동화 신으면 왠지 운동 잘할 것 같고 에어조던 신고. 에어조던 농구하면 한기범 아니에요? 한기범이가 아니었어? 허동택 트리오 그 시절이요? 네. 허재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슈마허라는 사람이 제 로망이었기 때문에 슈마허가 탔던 그 당시에 그 빨간색 페라리가 떠오르면서 페라리 그러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계속 기분이 좋고 옆에서 계속 페라리 스쿠데리아 페라리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게. 감독님 뭔가 레이서의 피가 흐르고 계시는 거죠. 감독님이 이태리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페라리의 수석 드라이버가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뭐 리라는 뭐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 브랜드를 나중에 페라리처럼. 아 그럴 수도 있고 또 감독님이 페라리에서 또 엔초 페라리처럼 또 두 집 사는 장난이에요. 그러게 제가 너무 늙었어요. 엔초 페라리 80까지 살았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자, 두 번 죽이는 거네 지금.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엔초 페라리가 알파 로메오한테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안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뭔가 정말 자존심 좀 세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더 좋은 차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만들었던 첫 차는 어떤 건가요? 네, 엔초 페라리는 기존 자신의 스쿠데리아 페라리 본사에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오토 아비오 코스트 루치오니 이제 그거를 설립을 하고 나 이런 거 절대 못해. 코스트 루치오. 몇 번 연습했어요 지금. 예, 오토 아비오 코스트 루치오니. 예, 자동차를 이제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만든 첫 차가 바로 이겁니다. T4 815라고요. 오 멋있다. 지금 타고 다녀도 멋있을 것 같아. 지금 타고 다니면 다 쳐다볼 거 같은데 이거. 이렇게 우리가 역사하면서 옛날 차 나올 때 벤틀리랑 벤츠께 제일 멋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뭔가 확실히 귀족 뭐 돈 많은 애들이라 그런지 이거 페라리 네, 다른 회사 거는 나는 크게 감흥은 안 오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페라리랑도 약간 좀 이게 기본적인 디자인이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클래식 예. 페라리의 이런 모양이 고객님이 좋아하는 페라리라니까. 아니 저건 제 취향이 아닙니다. 그래요? 저건 제 취향이 아닙니다. 예, 이 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1940년대 4월에 있는 밀리아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두 대의 자동차를 저 T4 815를 두 대만 만들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두 대를 만들어서 시합에 나왔는데 이제 4개월 만에 만들었으니까 아직은 엔진에 대한 노하우가 좀 약했나 봐요. 그래서 엔진 결함으로 시합에서는 완주를 실패 못하고 이제 리타이어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페라리 역사나 페라리를 아는 사람들은 리타이어한 차에 대해서 이렇게 페라리를 욕하지 않는 것은 페라리 이름을 안 달고 시합을 뛰었기 때문에 예, T815라는 이름으로 시합을 하고 했기 때문에 페라리가 그렇게 타격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역사를 하면서 늘 나오는 그 히틀러 오늘 나오는 네, 2차 대전이 네. 또 히틀러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페라리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네. 전문가이신 전쟁 전문가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장의 먼 나라 이웃 나라. 먼 나라 이웃 나라. 근데 이탈리아 이태리는 2차 세계대전에 아주 가깝고도 먼 연관성이 있는데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는데 이때 이제 핵심 그 동조 국가가 이태리죠. 근데 이태리는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업적은 별로 없어요. 애들이 약간 얌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이태리가 까쭉까쭉하고 뭐 깝치고 뭐하고 했는데 큰 성과는 없으면서 전쟁이 종전되기 한 1, 2년 전인 1943년에 또 잽싸게 연합군에다가 항복 의사를 밝힌 게 이태리예요. 얘는 참 얌스럽죠. 얌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독일 측에 붙었다가 안 되면 다시 연합군에 붙었다가 이런 깍두기죠, 짓을 깍두기. 깍두기. 예. 그래서 얘네는 물론 동조를 했기 때문에 독일 쪽에 있었던 많은 전장 장비가 이태리라는 나라에서 생산도 많이 됐고
또 이태리에 많이 버려졌기 때문에 람보르기니가 그 주워다가 트랙터도 만들고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그렇게 뭐 주도적으로 뭐 할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고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뭐 전쟁 역사가 아니라 페라리의 역사니까 페라리는 그래서 알파로메오 밑에 있었다가 나왔고 나오는 시점 그 과도기의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엔초 페라리는 파시스트 정권에 동조했다라고 자기 저서에도 그렇게 써놨고 자기 역사관에도 다 그렇게 저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우리가 더 이상 파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군수 물자가 완성된 물자가 나온 적은 없었다라는 게 이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네. 페라리는 뭔가 고집이 있는 것 같아. 엔초 페라리는. 나 그랬어. 왜? 어쩌라고. 그게 되게 어쩌라고. 그래서 두 집 살림을 대놓고 한 거예요. 그래 나 두 집 갖고 있어. 어쩌라고. 나 돈 있어. 나 페라리 어쩌라고. 나 두 집 다 먹여 살릴 수 있어. 어쩌라고. 감독님이나 저만큼보다 뛰어넘을지 뭐 감독님보다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잠깐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이야. 페라리가 여자를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서 여자하고의 그게 연문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여자 전문가 따로 계신데. 여기는 듣보잡이라서. 근데 알베라리 아까 외모만 봤을 때는 그렇게 여자가 많을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재력 근데 돈과 레이스. 지금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는 이때까지 페라리라는 자동차를 길에서 볼 때 남자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페라리는 굉장히 섹시한 여자로 보여요. 근데 람보르기니를 보면 람보르기니를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멋있는 남자. 그래서 남성적인 자동차, 그 다음에 여성적인 자동차라고 생각했어요. 디자인에서. 그래서 람보르기니 성이 남시잖아요. 뭐 개들인가요? 그런 어른들하고 동화가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 감독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위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맞는 게 8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우리 오락실에 있었던 오락에서 유명한 테스타로사라는 차 아시죠? 옆에 빗살무늬 쫙 있고. 근데 그 테스타로사라는 차 이름이 약간 특이하게 보통 페라리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차 명명을 하는데 테스타로사라는 원어 뜻이 빨간 머리예요. 빨간 머리카락이 이렇게 흩날리는 걸 테스타로사라고 하는데 그 페라리에 관련된 엔지니어였던가 디자이너 누구가 여자가 빨간 스카프를 하고 빨간 머리가 가는데 바람이 샥 부는 걸 보고 테스타로사. 그래서 그 차 이름이 테스타로사예요. 뭔가 테스토스테론 같은데요. 아니 뭔 소리야? 그래서 그 엔초 페라리가 이제 여성 편력이 있다는 부분이 혹시 그런데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자기가 만드는 제품을 이제 여성화해서 자기 주차장에 쭉 서 있는 차를 봤을 때 그 희열은 대단한 거거든요. 어쨌거나.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전쟁이 지나고 1947년 본격적인 페라리의 자동차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페라리의 이름을 단 첫 차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탐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현재 기자님 열심히 찾고 계세요. 네. 네, 1947년 페라리 네. 이름을 단 최초의 모델 페라리 125입니다. 네, 바로 이 차입니다. 아까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귀엽게 생겼죠. 네. 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자동차 같지 않아요? 봉- 꼬마 자동차 봉봉이, 봉봉. 봉봉. 네, 네, 그런 느낌 좀 나요. 예, 이 자동차가 지금의 페라리의 시초 같은 개념을 갖는 이유가 엔초 페라리가 그렇게 했어요. 시합도 나갈 수 있고 일반 도로도 나올 수 있는. 그게 지금의 스포츠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레이스카인데 공도를 달릴 수 있는 레이스카. 지금의 슈퍼카의 개념 같기도 한데 이 제안을 그 조아키노 콜롬보라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요. 콜롬보한테 그런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의견을 물었더니 이 콜롬보라는 사람이 자, 마세라티는 최상급의 8기통 경주용 차를 갖고 있고 영국인은 이제 6기통 엔진을 잘 만들고 알파 로메오는 독자적인 8기통 엔진을 갖고 있으니 페라리는 12기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엔초 페라리가 자기도 12기통을 얹고 싶었다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자동차 페라리 125였습니다. 이 페라리 125가 1947년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피아첸자 서킷으로 데뷔를 했다고 해요. 바로. 그리고 데뷔 2주 만에
테르메디 까라깔라 서킷에서 엄청 목소리가 깔랑깔랑. 깔랑깔랑하죠. 네. 테르메디 까리깔라 서킷에서 열린 로마 그랑 그러면 왜 웃으세요? 아니, 목소리가 깔랑깔랑하잖아 지금. 약간 뭔가 이태리 시장 가서 뭐 메뉴 시키는 것 같고. 아, 성대모사 하려다 참았어요. 네, 로마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는 또 그런 차입니다. 1년 뒤에는 도로용 스포츠카 페라리 166을 또 발표하게 되는데 페라리 166 역시 많은 레이싱 대회를 다 휩쓸면서 미국과 영국에서 명성을 알린 차라고 해요. 페라리 166이. 네. 근데 일단 아까 얘기한 거 보니까 네. 크리스티나 금이랑 좀 비슷하네요. 크리스티나? 네. 크리스티나예요. 되게 비슷했어요 지금. 네. 아, 진짜요? 네. 성대모사 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빨리.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 넘어가고 싶어요. 네. 더 시킬까봐. 크리스티나예요. 크리스티나예요. 네, 이제 사실 이제 페라리의 자동차 생산 목적은 원래 레이스였는데 레이스에 출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엔초 페라리는 당시 모든 차량 개발의 최우선 조건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고 시속 달성. 네. 그러니까 뭐 승차감 이런 거보다는 일단 무조건 빨리 가자. 네, 여기 좀 이제 기준을 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로지 경주에서 우승을 하는데 집중을 했는데 결국 1951년 영국 그랑프리에서 당시 세계 최고이자 자신을 내쫓았던 알파 로메오 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초 페라리가 그런 말을 딱 했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인데 어머니를 죽였다. 교수님 훅 가시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어서 이제 지금 저희가 경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페라리의 F1 정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이 계시니까 살짝만 아유, 할게요. 아니요. 감독님 네네. 앞에서 감히 아유, 뻔데기 아유. 앞에서 아니야, 감독 잡으면 안 되니까. 자, 페라리, 스쿠데리아 페라리 F1의 전설. 전 세계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우승 기록, 5,000회 이상의 우승 기록을 갖고 있고요. 단 한 번도 포뮬러 1 경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보통 회사들이 들어갔다 돈 없으면 또 빠졌다가 뭐 스폰 문제, 뭐 레이서 사망 사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삐걱삐걱 되는데 단 한 번도 F1 경기에서 철수를 하거나 쉰 적이 없어요. 회사가 차를 못 팔지언정 F1 경기에 안 나가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다음 보통 슈퍼카 브랜드들이 자기네가 파는 슈퍼카를 홍보하고 자기네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무리해서 돈을 긁어다가 경기에 참전을 해요. 그 뭐 하고 이제 막 해서 뭐 서킷기로 막 자랑하고 뭐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빠지고. 근데 페라리는 아니에요. 페라리는 경기가 우선이에요. 근데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스폰서 받는 돈으로만 돈이 모자라. 야, 돈을 어떡하지? 뭐라도 팔자. 그래서 차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팔고 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경기에 나간 게 아니고 경기를 뛰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브랜드랑은 경기에 출전하는 목표가 아예 달라요. 우리는 그냥 경기가 삶의 전부인 거예요. 경기를 위해서 살고 경기를 위해 죽고 그리고 나서 차를 파는 거니까 그런 이제 집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얘네가 그 슈퍼카 업계 중